비슷비슷한 다세대 주택들이 모인 서울 구로구의 한 동네. 유독 눈에 띄는 하얀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8가구가 모여 사는 특별한 집. 어린 두 자녀를 둔 젊은 부부부터 노부부까지 모여 사는 이 집은 일반 다세대 주택이 아닌 공동체 주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이죠. 502호에 사는 이분은 어딘지 낯이 익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맘들의 502호에 살고 있는 이장이라고 불리는 이명희입니다. 라디오 오전 11시 이명희 랄랄라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이명희입니다. 어나 라디오 진행자로 유명한 이명희 아나운서였네요. 저희 집에는 저와 그리고 첫째, 둘째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어서요. 첫째는 제리, 그리고 둘째가 봄. 집에선 두 고양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영락없는 집사의 모습. 그런데 어쩌다 이 집에 입주를 하게 되셨어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어떤 뭐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이제 몸이 아픈 날 병원을 가려니까 누군가에게 이게 같이 가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요. 아파트에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가정이 저를 꼬셨어요. 302호 살고 있는 우리 서영미 씨 가족이 명희 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는 302호로 가봅니다. 음식 솜씨 좋은 영미 씨와 임가이버로 통하는 병길 씨. 두 사람은 이곳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죠? 안녕하세요. 저희 302호에 살고 있는 부녀회장 서영미. 네,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임병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크면 독립을 시키고 부부 중심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501호 윤 대표네가 같더라고요, 저희랑 생각이. 뭐 차라리 같이 살자, 어떨까? 말을. 완전 이거 결혼 결심할 때 느끼는 건데 네. 아니에요? 너무 손발이 잘 맞으니까. 직장에서 끝나면 직장 동료들하고 뭐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기도 하고 뭐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아무래도 빨리 오고 싶죠. 진짜 엄청들 빨리 와요. 동료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뭐 집에 꿀만 날란다 그러죠. 이 집에서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501호. 이분은 함께 사는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죠. 네, 저는 501호에 살고 있고 새맘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원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살고 있는 원지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던 사람들인데요. 같이 사는 것,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뭐 마을로 이렇게 살아볼까라는 생각들도 했던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에 이런 공동체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좀 이해 급진전하게 됐죠. 이 집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동체 주택인데요. 먼저 입주자 선정을 하고 땅을 구입한 뒤 설계를 시작했고요. 공동체 주택 예비 인증 이후 최대 9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시공을 했다죠. 집 구하기 힘든 서울에서 저리 대출을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니 점점 더 이 집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동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올라오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집이 맞나?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인체도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 댁은 이렇게 다양한 이제 창문들이 뚫리니까 굉장히 표정이 화사하다고 할까요? 표정, 건물의 표정이었네요. 예.
미소 천사 김 소장님을 닮았네요. 근데 땅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좀 반듯한 네. 땅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인데 이렇게 굽혀져 있고 그래서 L자라고 해야 될까요? 니은자네요. 니은자 같이 돼서 하여튼 뭐 서울시에서 전역을 다 찾아봤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가지고 계속 땅이 제일 있다가. 어렵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시세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땅인 거예요. 정확히 근데 2019년 5월 달이었는데요. 네. 딱 쳐놓았는데 이게 남양인데 햇살이 이제 가득하게 품은 예, 아주 오래된 농가주택이었거든요. 병풍처럼 펼쳐진 뒷산과 따스한 남양빛에 반해 땅을 샀다는데요. 다행히 못생긴 땅의 한계를 극복하고 8가족의 꿈을 담은 집을 지을 수 있었다지요. 저 입장에서 정말 운명의 땅을 만난 것 같은 예,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었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디자인이 예. 되고 설계도 돼서 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10분 살린 것 아, 같아요. 아, 주차장이군요. 예, 예, 예. 이 경사지 지으면서 이 장점이 여기를 지하로 아, 인정을 예, 받으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예, 맞아요? 예. 지하로 인정받아서 용적률에서 빠지는 네. 예, 그래서 넓은 주차장을 갖게 됐죠. 전체 용적률에서 빠졌고 그다음에 큰 장점은 1층 같다는 거죠. 아, 그렇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해당하면은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경사지에 있는 이 집은 한 면이 지상으로 노출됐지만 평균 높이 덕분에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1층 같은 지하를 얻게 된 것이죠. 아. 여기서부터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실내입니다. 아 너무 이 지점이 굉장히 독특한 이 집에 다세대 주택을 공동체 주택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예, 생각이 들거든요. 신발을 벗고 여기다 실내라는 게 저희한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집에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따뜻하고 아 이게 벌써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왔구나. 함께 모여 사는 8가구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위도 점점 궁금해지네요. 예. 되게 예쁜 또 초록색. 그러면 저희 발이 시려운데 일단 실내화를 좀 신으시고. 아 그런가요? 아 싫었긴 했는데 말을 못 드렸습니다. 진작 말씀드릴 걸. 한번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 바닥도 집성목으로 네. 이렇게 하셨네요. 5층 건물인 이 집은 층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재미를 느끼며 계단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엘리베이터도 마련돼 있답니다. 아 여기가 분녀회장님 댁. 네, 저희 아 그래요? 아 이쁘다. 저희 아, 남편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가 소장님 부부입니다. 계시는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다정한 부녀 회장님 부부의 집이 먼저 공개된다고 하지요.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벌써 문턱이 보통 현관턱이 있게 마련인데 턱이 없이 그냥 같은 레벨로 들어가네요. 뭐 노후에도 살 수 있도록 나중에 되면 휠체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턱을 없애버리신 거군요. 예. 이거 그러면 예. 네, 이제 한번 구경하시면 여기서 그럼. 예, 감사합니다. 와. 그냥 복도에서부터 바로 네, 이렇게 턱 없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생경한데요? 더욱 남다른 건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과 달리 집집마다 설계가 다르다는 점이죠. 이 집은 크게 1호 라인과 2호 라인으로 나뉩니다. 2호 라인의 3층인 부녀 회장님 댁은 약 22평, 주방 겸 거실과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거실 설계에 가장 주력을 했답니다. 야, 일단 들어오니까 이 창이 양쪽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밝네요. 이쪽이 동쪽인가요, 네, 그러면? 이쪽이 약간 동남향이에요. 네, 동남향이고. 앞쪽 창으로는 따스한 햇빛을 들이고 반대편 창으로는 뒷산 풍경을 담는 것이 부부의 바람이었다지요. 창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가 요청을 해서 아예 통창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통창 덕분에 병풍처럼 서 있던 뒷산을 자연의 액자로 담아냈습니다. 이쪽은 정말 완벽한 자연, 이쪽은 하늘,
그리고 도시로 펼쳐진 거죠? 네. 이 정말 이 대조가 이 어마어마하네요. 땅과 하늘. 네. 서울 한복방 가장 복잡하다는 신도림에서 그 전에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 막 6차선, 8차선 차 다니는 것만 보고 살다가 네. 또 다 건물이 높은 건물만 있는 데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 올 봄에 입주한 뒤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 보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주방하고 거실이 네. 일단은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데 정말 눈에 띄는 게 바로 저희 뒤에 있는 큰 벽이라고 네. 해야 되나? 두꺼운 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 네. 영미 씨가 자주 머무는 주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면서 수납까지 해결한 일석이조의 벽입니다. 두꺼운 벽인데 수납도 되고 아, 이렇게? 네네. 생활 용품들이 네. 잔뜩 있고 또 냉장고까지도 다 가려지게 해주셔서 집이 되게 깔끔하면서도 네. 네. 요리할 네. 때도 동선도 너무 좋아요. 아. 바로 요리하고 냉장고에서 하고. 이게 회유동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이걸 중앙에 놓고 돌리듯. 그러니까 복도 공간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만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회유 동선을 통해 각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지요. 사적인 공간은 가장 안쪽에 배치해 때로는 혼자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엔 4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 한층 더 올라온 거군요. 아니 집마다 이 앞에 이렇게 작은 테이블들을 놓고 이렇게 뭐 그 소품들을 놓으셨네요. 아, 이게 자기 집에 뭔가 정체성? 그런 것 같아요. 층층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소래야! 집 구경 좀 시켜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도 집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네요. 좀 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잘 보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혼집이군요. 네. 아니 그래서 확실히 사진도 네. 신혼사진들도 있고. 네. 여기는 또 뭐 이렇게 기찻길처럼 확실히 참 두 분 좋으실 때네요. 저도 저럴 때가 있긴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방송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래층을 방금 보고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구조도 많이 다른 것 같고, 아랫집은 부엌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네. 심지어 저쪽 대각선 쪽으로 저쪽에 있었고. 주로 이제 저희가 음. 여기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잘 때는 네. 좀 어두운 곳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는 방은 좀 안쪽으로 하고 저희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좀 밝았으면 좋겠어서 네, 그렇게 요청을 좀 드렸어요. 겨우 한층 올라왔을 뿐인데 아까 주방에 있던 자리가 부부 침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집 주방은 거실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위층이라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평면도를 비교해보면 두 집의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그 베이킹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방을 넓게 하고 창밖을 볼 수 있는 프레임을 넓게 보고 싶으니까 이제 이쪽도 공간을 많이 빼고 와이프 공간, 제 공간 충분히 뽑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뽑기 위해서. 예. 네. 거실은 게임을 함께 즐기는 공용 공간. 아래층에서 안방이었던 곳은 가벽을 세워 남편 지영 씨만을 위한 취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계속 이제 전세로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에서 그 전세든 뭐 어떻게든 월세든 살아간다는 게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뭐 집이 아주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도 사실 뭐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는요, 계속 빌라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서울시에서
자가로 살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대표님이나 아니면 좀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이 돈은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집어넣고 여유 없는 사람들은 조금 적게 집어넣는 대신에 나중에 이제 갚아 나가는 내부 금융 형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살아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저희는 10% 정도를 지금 내고 있고요. 90%를 갚아야 돼요. 법인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이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서 어떻게 쓰는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살던 집을 정리했더니 뭐 여기 하고는 남는 돈이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안 받는 부분은 젊은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장기자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죠. 이 집은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아 고층으로 갈수록 면적이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23평에서 18평까지 평균 20평 내외의 작은 집이지만 1층에 넓은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호수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저희들이 디자인도 나오지도 않았고 딱 땅만 사놓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미리 한번 호수를 정해놓고 디자인 설계를 들어가면 어떨까? 가장 큰 거는 2층, 그다음 3층, 방향도 저희는 남쪽 방향이 있고 동쪽 방향이 있는데 한번 고민한 다음에 다 같이 모이자. 그런데 만약에 겹치면 제비뽑기를 하자. 그런데 제비뽑기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한 번에 8집이 각자. 그러니까 5층 언니는 예를 들면 뭐 4층이 살고 싶겠죠. 더 넓은 평수로.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집은 2명 사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언니는 혼자 5층을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가장 작은 평수를. 그것 때문에 보통 공동체가 많이 싸우고 아예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서로 배려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된 것 같아요. 배려심이 남다른 이들이 모인 공동체 주택. 그래서 가족이 많은 윤 대표는 다락이 있는 501호에 살게 됐다지요. 이렇게 쭉 현관에서 정신없이 그냥 따라 들어왔는데 이게 복도가 굉장히 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길쭉한 모양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여기가 남향이라서 이쪽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거실과 다이닝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공간들은 다 침실과 좁다 보니까 욕실하고 화장실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18평을 알차게 설계한 이 집에서 눈에 띄는 거는 다이닝 공간. 2호 라인과는 또 다른 전망을 품고 있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식사도 하지만 그 외에 뭐 책을 보거나 컴퓨터 업무를 하거나 등등 정말로 가장 저희가 다용도로 잘 쓰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다가 자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식탁 이 아이에게. 결국 식탁이 이 밥 먹는 장소만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 다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가족들을. 네,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이고. 그러면 사실 저희 풍광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요. 서울에서 살면서 이런 뷰를 하고 정말 매일매일 감탄하고 있어요. 내 집이지만 내 집에 반합니다, 매일매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정도 뷰로 지금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더 놀라운 풍광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숨겨진 풍광인가요? 궁금하시면 한번 다락으로 아유. 올라가 보시죠. 올라가도 될까요, 제가? 네. 야, 얼만큼 훌륭하길래. 주택살이의 로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다. 야,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이래서 펜트하우스라는 별칭이 붙었군요. 윤 대표 가족이 해먹에서 쉬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한다는 힐링 공간. 아니, 원래 다락방은 몽상가를 키운다. 그리고 몽상가는 다락방에 찾아든다. 다락이 원래 마늘 따위 즐거운 락자 아닌가요? 센스 있다. 처음 듣긴 했는데요. 아이고, 양반들아, 다락은 순우리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 이 집 창문이 가장 다양한 것 같죠? 창문은 결국 건물의 눈이거든요. 이 수평으로 펼쳐진 창은 파노라마예요. 카메라로 얘기하면 파노라마의 카메라고, 이 수직창은 우리 인체와 똑같은 비례인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로
즐기는 몸 전체를 경험하는 대표님 댁은 정말 수평창도 있고 이렇게 수직창도 있고 정말 네모난 창도 있고 정말 다양한 창들이 좋은 뷰들을 갖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랑하실 만하네요. 네. 사실 이게 사선 제한으로 깎인 벽이잖아요. 네. 옆으로. 근데 덕분에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창이 나와서 공간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아 서울 풍경을 바라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최상층에 있는 불리함도 좀 있거든요. 굉장히 풍광이 좋기도 하지만 또 그 덥거나 추울 때는 지붕에서 받는 그 열과 그 추위를 다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이 다락이 그거의 버퍼존? 맞아요. 네, 중간지대? 네. 네, 그래서 아주 뜨거운 날은 사실 여기가 하나의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올 여름 정말 시원하게 보냈거든요. 더운 열기가 다 일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아래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네, 네. 시원하게 잘 보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단열도 잘 돼 있는 데다가 다락까지 네. 있으니까 뭐 정말 금상첨화인 거죠. 이 공동체 주택에는 최연소 어린이들로부터 중년 부부 1인 가구, 노부부까지 8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201호에서는 윤동민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윤대리, 윤탁구, 윤셰프, 윤텐더 등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1호에서 양실장을 맡고 있는 양세라입니다. 저희는 저희 부부와 딸 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덕분에 연령대를 확 낮출 수 있었죠. 네. 평균 연령이 네. 확 낮아졌어요.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래층에 사는 부부. 침실의 아기자기한 문부터 흔치 않은 주방 싱크대, 아이들을 위한 샹드리에까지 아내 세라 씨가 직접 고른 것이라죠. 그런데 공동체 주택에서 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한 4번 이사를 했는데 진짜 이사할 때마다 느꼈었던 게 애기들 짐, 네. 책짐, 2년마다 새빵살이에 서류 막 이러면 그래서 저희 들어올 때 그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우린 절대 안 나간다. 여기서 절대 안 나간다.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때 결혼했었던 친구가 몇 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갚아야 될 돈을 고려하면서 남는 자리가 있느냐. 네. 최고령자이신 이분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401호에 사는 전정환이고요. 제 아내 이순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제일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한테 모여서 같이 살고 이러면은 그런 외로움은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 공동체 주택으로 입주했다는 어르신. 창호지 문을 달아 정겨운 고향집과 비슷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노부부의 안전을 위해 손잡이도 잊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곳에 사는 분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건 201호. 아이고, 이 녀석들은 아직 한참 꿈나라에 빠져 있네요. 민수 일어나자. 모습 잘 닦죠? 일어나세요. 엄마 늦었어. 얼른 가요. 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죠. 잘 잤어. 엄마 졸려. 빨리. 결국 아빠 동민 씨가 나섭니다. 아이들 깨워 씻기고 입히고 맞벌이 부부의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후 윤희, 윤슬이가 꽃받침을 하고 기다리는 거는 뭘까요? 공주님들 식사 대령까지 늘 이렇게 정신없죠. 네네, 저희가 아침에 좀 많이 분주해요. 아마 여기 집들 중에서 저희가 제일 바쁠 거예요.
한편 302호에서는 여유 있게 브런치를 준비합니다. 여보 고마워. 잘 먹을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집은 카페를 갈 필요가 없어. 아이들 다 키운 이댁 부부는 창가에 앉아 데이트를 즐깁니다. 보면은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폈었는데 올겨울에는 또 눈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너무 기대돼. 뒷산 풍경을 담은 통창이 있어 매일이 설렘의 연속입니다. 그 시각 501호 윤 대표의 집. 가장 좋아한다는 창가에 앉아 재택근무 중이네요. 이 공동체 주택 식구들 역시 평일에는 각자 출근과 학업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렇게 저녁이 찾아오고 1층 공용 공간에서 인기쟁이 느껴지는데요. 윤희와 윤슬이의 아빠 동민 씨의 화려한 칵테일 쇼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래서 부캐가 윤텐더였나 봐요. 준비를 마치자마자 단체 대화방에 공지가 전달됩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아이고 앉으라. 윤텐더의 재능 기부에 답하듯 간식을 챙겨온 사람들.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공용 공간의 이름을 딴 소담바. 금요일 밤이면 이렇게 둘러앉아 한 주의 힘겨움을 털어내곤 한다죠. 분위기 메이커인 401호 어르신. 먹여가지고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제가 제일 좋아하시면서. 허물 없이 지내시는 모습이 보기 좋으네요. 근데 사실 저희들은 넌 알코올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뭐 수단바라고 해서 술 먹으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일상 나누고 하하호호하는 이 에너지가 좋아서 술 안 마셔도 매주 옵니다 저희. 제가 이제 부캐릭터가 좀 많은데 이제 여기 와서 해보고 싶은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주방도 넓잖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빵도 좀 굽기 시작을 했고요. 가족이 이렇게 환호해 주는 것보다 이 공동체 식구들이 환호해 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8가정이잖아요. 그런데 8가구 중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눈에 띄네요.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같이 살아볼까?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공동체들을 좀 같이 둘러봤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는 공동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강제성도 있고. 근데 보면서 계속 느꼈던 게 우린 저렇게 못 산다. 우리는 그냥 느슨하게 따로 또 같이 숨고 싶으면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별것 아닌 말에도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아침 라디오 진행 때문에 서담바 불참했던 502호. 언니. 이명희 아나운서의 집을 구경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네. 저 언니라고 불러요. 네. 누나. 여기 누나라고 저는 언니라고. 저는 누나라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예. 네. 어쩐지 진행자가 명희 씨로 바뀐 것 같네요. 식구 많은 다른 집들을 배려해 가장 면적이 작은 5층을 택했다는 명희 씨. 방을 한 개만 둬서 주방 겸 거실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랫집부터 이렇게 쭉 구경을 해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 공간이 계속 성격이 좀 달라지는데 저희 고양이 공간. 삼각형 모양의 공간을 층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각자 취향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이쪽이 저희가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좀 좁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옆에가 끊겼어요. 그래서 저쪽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파트에 이제 베란다 개념으로 해서 저쪽을 저희 고양이들 화장실 겸 놀이터 겸 해서 고양이 방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양이 나오게 했어요. 같이 살기 위한 어떤 독특한 네. 설계들이나 디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동선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안에 앉을 수 있는 윈도우 시트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창가 쪽에 보면은 그 나무 판을 대서 바깥으로 이렇게 좀 냈거든요. 고양이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뒹굴기도 하고 창밖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저 창가를 사람도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고양이들이 저기 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저도 저기 가서 이제 고양이들하고 같이 창밖을 내다보고 그렇게 지내는 곳이에요. 정말 창은 방이 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저 창을 보니까 딱 그 네.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서 안으로 건너뛰어서 이 천장으로 올라올 수 있게 했고요. 네, 이 안에서 연결이 되는구나. 네, 안에서 천장으로 이렇게 올라서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구멍이 천장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이 캣타워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고요. 작은 식구들이니까 네. 그 식구들의 높이에 맞게 고양이들한테는 아마 5층 집 안에 또 5층 집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어. 네. 이전에 살 때는 사실은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살 때 저희 집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으로 고양이들. 저희 고양이가 나보다. 둘이잖아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쿵 뛰어내리는데 음. 사실 6km 정도 되니까 그 소리도 들리나 봐요. 아래층에서 우리 집에 고3이 있는데 아이들이 뛰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우다다다 우다다다 그러면서 다니는데 뭐 아랫집에서 별로 안 들린다고 하니까 네 이게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익사이팅 할 것 같아요. 사람도 고양이도 함께 행복한 공간 18평 이명희 아나운서의 집이 좁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8가구랑 같이 계시는 게 네. 가끔은 또 좋을 때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 공동체라는 거, 마을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새롭게 하게 됐고요. 그냥 아파트 안에서는 그냥 집 안에만 박혀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래 윗집 사람들하고 같이 노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동네에 다니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못하지? 나만 누리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역시 명희 씨가 공동체 주택에 사는 진짜 이유를 한 번에 정리해 주시네요. 이제 1층에 마련된 공용 공간으로 가볼까요? 소담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공용 공간. 가장 넓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했다죠. 책을 보며 쉬거나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하는 곳이랍니다. 넓은 주방과 아일랜드 식탁은 여러 명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거라지요. 어떻게 보면 확장된 거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집이 두 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저희 집, 여기 아랫집. 왜냐면 여기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간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일단은 이게 활용도가 높고 다 모두를 편하게 쓰신다는 그 자체가 정말 그 각자의 거실들은 조금 작아졌지만 그것들을 면적을 떼서 하나로 합했다. 네. 이렇게 봐도 정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네요. 맞습니다. 이곳에서 탁구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게임을 하는가 하면 야구 경기를 함께 응원하기도 하죠. 이 공간 덕분에 따뜻한 추억이 늘어만 갑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이 창문인데요. 예. 우리 새맘들의 또 특징은 창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은 보니까 정방형이에요, 거의. 물론 안에서도 밖이 잘 보이지만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 안에 활동들이 보이고 초대하는 창인 거죠. 마음의 초대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시선은 사람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 동고에 있는 큰 드티나무나 마을의 나무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환영이고 수평적으로 펼쳐진 골목길이 그대로 수직화돼서 하나의 마을이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큰 나무같이? 네. 나무에 사는 정말 다람쥐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옹기종기 사시는 너무 모습을 귀여운데요? 보니까 귀여운데? 아 그래요? 각기 다른 집들을 쌓아올린 듯한 건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수직화된 마을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뭐 아나바다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나눔 박스를 한 교세도 나눴거든요. 그런 것들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와서 뭐 있나 보고 가져가고요. 여기 와서는 버리는 물건 없이 서로 잘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꽤 유용하네요. 네. 집에 다 이렇게 소파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리 나니까 층간소음 네. 방지용. 아마 이 여러 개 센스 있다. 세트로 샀다가 자기 집에 그거 다 쓰고 이제 남는 거를 아마 누군가 갖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칫솔 커버. 네. 이거 여행 갈 때 네, 맞아요. 좀 필요하잖아요. 네. 2개 쓰시고 그렇죠. 네, 네. 2개 없어진 거 보니까 몇 톤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이 고른 색깔 하면 이 집을 보니 잊고 있던 이웃끼리의 정이 떠오르네요. 서로에게 기대어 살던 그때가 때로는 참 그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삭막해져 가고 있잖아요, 사회가. 그런데 다들 문제들은 공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타개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뭐 도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 집에서 공용 공간은 꼭대기층에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앞으로는 탁 트인 도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옥상. 야 정말 이거 완전 뭐 숲속의 캠핑장이네요. 아니 거기다가 정말 캠프 마련하셔서 야 여기 난로 펴고 겨울에도 너무너무 좋겠어요. 네.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네요. 야. 저희를 이제 가장 설레게 했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꼭 포기할 수 없다.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고기 바비큐도 해야 되고 네. 가급적 채소도 좀 기르고 싶고. 놀러 다니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어딜 가질 못해요. 여기보다 나은 데가 별로 없어. 주말이면 옥상 캠핑을 즐기고 평일에도 자주 올라와 휴식을 취한다는데요. 이야, 정말 부럽네요. 그러니까 옥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하는 게요. 이 크기. 옥상의 크기가 너무 넓어도요. 오히려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 기역자로 꺾인 거는 물론 땅에서 나온 건데 아주 절묘하게 옥상 정원으로 담아내서 이게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네요. 물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축은 결국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물리적인 구성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합해져야 건축이란 게 되는 거지. 그게 저는 건물인 거죠. 네, 어쩐지 작은 마을을 둘러본 것 같은 특별한 건축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됐다. 거의 다 했어. 기다리던 주말 게임 산매경에 빠진 402호 부부. 그게 낫겠다. 볕잘 드는 명당에서 302호 서 회장님은 뜨개질로 힐링 중이시고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 저녁이 되자 서 회장님이 공지를 띄웁니다. 조망만한 손에 김을 들고 나타난 이 집 막둥이들. 은혜는 뭐 갖고 왔어? 공동 식사가 있는 날 먹을 걸 하나씩 들고 옵니다. 다 같이 준비하는 식사. 4살 윤수리와 6살 유은이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참석은 자유지만 다들 오고 싶어 안달이라죠. 집에서 다
드시면 집에서보다 입맛이 훨씬 좋은가 봐요. 훨씬 잘 드시고 맛있게 잘 드시고 그다음에 한집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다 같이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기서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어서 제가 사실은 여기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에 3kg가 됐어요. 오늘 나 3kg. 막 말을 왜 왔어, 희슬?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뭐지? 소세지 맛있어? 들이 다 먹어라. 맛있어. 이곳에 모이는 걸 누구보다 좋아하는 건 아이들입니다. 각자가 반찬을 가져온 덕분에 식사 준비는 금방 끝이 납니다. 자, 다 준비됐어요. 와서 밥 먹으세요. 뷔페식으로 차려진 상차림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둘러앉으니 대식구가 따로 없네요. 여기 모였다 하면 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 안 들어간다. 아이고 막둥이에게 그만 넘어가는 어른들. 아이들 덕분에 늘 크게 웃곤 합니다. 정말 귀여워요. 애를 보면요 마음이 순수해져요. 어린애죠. 그래 벌써. 이 공동체 주택에서 따로 또 같이 살아간 지 9개월.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몸이 여러 군데가 좀 좋지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음식을 많이 가려 먹었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같이 먹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여기서는 점점 건강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저희 둘 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아이들이 사람을 많이 가릴까 봐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아파트에 늘 살면서 위아래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집이 아니라 그냥 숙소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서는 이웃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혼자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저희 집이 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집은 위로하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So happy, are you happy too?